착각입니다. 제가 갑자기 뽐뿌가 와서 지프 랭글러를 구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사실 이번에 지프 랭글러가 페이스리프트가 거의 6년 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신차를 사려고 신차 매장까지 갔다가 일단 가격도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도 했고, 제가 원했던 모델이 루비콘에다가 파워탑 모델이었는데 그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대기를 걸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당장 내일부터 타고 싶은데 그 대기를 걸 수가 없잖아요. 너무 못 기다리겠더라고.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을 중고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 차를 가지고 와서 꽤 많이 장거리도 돌아다녀 보고 와이프랑 같이 시승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 차를 타고 느꼈던 장단점을 총 5가지, 장점 5가지, 단점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이 차 지프 랭글러가 너무 멋있다, 내가 지프 랭글러를 과연 패밀리카로서 써도 될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가 태어나도 제가 이 차를 가지고 패밀리카로서 써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지프 랭글러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 단연코 디자인입니다. 단연코 하차감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저와는 다르게 정말 고급 차량을 끌고 다니거든요. 누구는 G바겐을 끌고, 누구는 벤츠 S클래스를 끌고, 또 누구는 포르쉐를 끌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사실 꼴릴 게 없습니다. 이 지프 랭글러라는 차를 타게 되면요, 일단 하차감에 있어서는 거의 뭐 페라리급으로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요. 더군다나 이 차량은 타이어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3호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 순정 랭글러보다는 거의 뭐 5cm에서 10cm가 더 리프트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웅장합니다. 굉장히 차가 커 보이고,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누구도 이거를 안 이쁘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이쁩니다. 근데 그 이쁜 것에 대비해서는 저는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 정도 이런 오프로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박스카 형태에 있는 자동차들이 사실 많진 않습니다. 뭐 벤츠의 G바겐이 있고, 포드의 브론코, 아니면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올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라는 차량이 있는데, 이런 모든 차량들은 사실 대부분 다 비쌉니다. 1억에 근접한 가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치고 지프 랭글러는 좀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 정도의 하차감을 나타내는데 1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는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 갈 때마다, 아니면 세차장 갈 때마다 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져요. 제가 관종은 아니지만 남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막 물어봐 주시는 게 기분이 썩 나쁘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지프 랭글러의 두 번째 장점은요, 바로 오래된 차량이라는 겁니다. 이제 막 출시하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나 포드 브론코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차량이에요. 뭐 이 차량의 내구성이라든지 고질병이라는 게 사실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이거를 신차로서 구매를 하고 그분들이 뭐 몇 년을 타보면서 고질병이라는 게 발견이 돼야 되는데, 사실 신차라는 게 고질병 같은 게 없을 수가 없어요. 현대기아 도 차량을 잘 만들지만 매번 신차를 출시할 때마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심지어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빠르게 이제 부품 수급이 되고 그런 점들이 좀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차 멋집니다. 가격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합리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포드 브론코, 솔직히 포드 브론코 너무 이뻐요. 전 그거 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차라는 게 좀 힘들었죠. 미국에서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출시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많이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선 지프 랭글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랭글러 카페를 가보시면 거기에는 중고차도 팔지만 내가 랭글러를 타다가 중고 부품도 팔거든요. 튜닝 부품이라든지 뭐 범퍼라든지 이런 튜닝 부품들을 중고로 많이들 판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중고 부품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또 저렴하게 튜닝을 하는 재미도 랭글러는 좀 쏠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랭글러가 미국차 답게 사실 뭐 인테리어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랭글러를 타왔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실내를 튜닝했구나, 저렇게 실내를 튜닝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구나. 그래서 사람들끼리 이런 커뮤니티가 너무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랭글러 TJ 시절부터 오랫동안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랭글러를 타고서는 고장나면 협력업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협력업체분들, 단언하건대 공식 서비스 센터 그 직원분들, 정비
연비사분들보다도 더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식 서비스 업체에서 수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협력업체 가셔서 거의 웬만큼 모든 부분들은 다 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지프 랭글러의 세 번째 장점으로는요, 유지비입니다. 생각보다 이 차를 딱 보면 사람들이 야, 이거 연비가 장난 아니겠는데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연비 저는 지금 한 8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연비가 잘 나오죠. 예전에 지프 랭글러 JK 모델은 사실 3.6 가솔린 엔진을 썼기 때문에 배기량도 배기량이고 연비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우리가 아는 지프 랭글러는 연비를 많이 먹는 차가 맞습니다. 하지만 JL 2018년부터 나왔던 지프 랭글러 모델은 가솔린 2.0을 써요. 그래서 2000cc의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점, 우리나라 자동차세가 1년에 한 40만 원대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새 차는 5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연비가 좋아졌다. 심지어 이 차는 35인치 타이어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8에서 10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순정으로 타시게 되면 그래도 제 생각에는 연비가 한 11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좋은 거는 이 지프 랭글러라는 차가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아요.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보험료도 별로 안 들고 유지비도 생각보다는 안 든다. 거기다 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막 밟고 다니면 연비가 5, 6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프 랭글러는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변했냐, 제가 XM3를 끌 때만 해도, 테슬라 모델 3를 탈 때만 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T맵 운전 점수가 30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지프 랭글러를 타고 나서 내가 100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내가 실시간으로 연비가 어느 정도 소비가 되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연비를 좋게 만들려고 내 운전 스타일까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와이프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내 운전 스타일이 너무 스무스해졌다. 저도 마음에 듭니다. 저도 안전운전하고 연비적인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요. 다음으로 지프 랭글러의 네 번째 장점으로는요, 오픈카입니다. 이 차가 저는 파워탑 모델이라서 딱 누르게 되면 지붕이 열립니다. 지붕이. 이 점이 정말 상쾌합니다. 정말 좋고요. 파워탑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오픈카다운 차를 끌 수가 있다는 거죠. 지프 랭글러를 사시게 되면 파워탑과 하드탑 중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무조건 100% 파워탑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파워탑이 물론 위에가 천이라서 관리를 좀 하긴 해야 되고요. 소음에도 좀 많이 취약해요. 하지만 하드탑이라고 해서 소음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MVH가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안 좋은 거 그냥 저는 파워탑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야, 나는 뚜껑 잘 안 열어, 나는 썬루프 잘 열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런 분들도 파워탑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픈을 해도 사람들이 옆에서 못 봅니다. 못 보기 때문에 덜 쪽팔려요. 덜 쪽팔리기 때문에 내가 자주 열어. 그 박스터를 탈 때만 하더라도 그건 차체가 낮잖아요. 차체가 낮다 보니까 내가 오픈을 하면 시내 주행할 때 오픈을 못 하겠는 거야. 너무 쪽팔리더라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게. 노래도 못 틀어요, 노래도. 근데 이 지프 랭글러는 시야가 너무 높다 보니까 나는 남들을 볼 수 있지만 남들은 나를 볼 수 없다는 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파워탑을 사고 나서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수시로 열어요. 네, 마지막으로 지프 랭글러의 다섯 번째 장점은 1열입니다. 1열. 이 차는 1열을 위한 자동차예요. 이 차는 완벽하게 오너 드리븐의 차량입니다. 이 차는 그냥 1열이 재밌는 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프 랭글러의 승차감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열의 승차감은 좋은 편입니다. 심지어 저는 35인치 타이어를 끼웠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괜찮아요. 재밌어요. 거기다가 높은 시야 때문에 옆에 트럭이 지나가는데 트럭이랑 인사를 해도 될 정도예요. 공간감도 좋고 1열에서는 좋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1열에서 랭글러 승차감 나쁘지 않은데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5인치 타이어가 아니라 순정 타이어를 사용을 하시면 더 좋은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장점 5가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단점 5가지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단점 첫 번째로는 아까 장점이 1열이었잖아요. 단점은 2열입니다. 2열 승차감은 정말 토할 수도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옆에 1열에 앉고 나서, 조수석에 앉고 나서는 랭글러 승차감 괜찮은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2열에 한번 타보고 나니까 야, 이거 못하겠다.
너무 어지럽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애기가 태어나면 뒤에 카시트를 태워야 되는데 저희 애기는 좀 강하게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2열에서는 승차감이 안 좋고요. 더군다나 제가 아까 장점으로 파워탑을 말씀을 드렸는데 파워탑도 2열에서는 단점이 됩니다. 왜냐면 1열에서 파워탑을 열면요 바람이 저한테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바람은 안 들어오는데 시야는 좋으니까 되게 좋은 공간감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2열에서 파워탑을 연 입장에서 보면 주행을 하다 보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이 바람이 이 파워탑이 뒤에까지 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이게 1열은 안 들어와. 얘 때문에 이게 이제 바람을 에어스카프 역할을 해주는데 2열은 에어스카프 역할을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바람이 그냥 얼굴로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2열에 앉은 사람은 파워탑을 계속 닫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이 좀 2열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요 핸들링입니다. 핸들링. 제가 랭글러를 사고 나서 저희 가족들도 잠깐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을 해봤는데 딱 운전을 했을 때 느꼈던 한마디가 야, 이 차 생각보다 되게 핸들링이 가볍다, 되게 가볍다, 되게 좋은데? 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핸들이 가벼운 게 지하주차장이나 시내주행에서 주차를 할 때는 핸들링 가벼운 게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고속주행, 제가 지금 자유로거든요. 자유로에서 고속주행 했을 때는 이게 많이 불안해요. 생각보다 고속 안정성에서 있어서는 상당히 힘들다,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BMW나 벤츠 같은 경우는 핸들이 스티어링이 전자식 스티어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속에서는 핸들이 가볍고 고속에서는 핸들이 좀 무거워져야 되거든요. 그게 안정감이 있고 그게 좋은 차인데 이 지프 랭글러는 기계식 스티어링이 들어가면서 그딴 거 없어. 그냥 무조건 가벼워. 심지어 이 차는 오프로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유격이 좀 있어요. 이게 내가 핸들을 이렇게 움직여도 차가 막 똑바로 가. 그러다 보니까 고속 운전할 때 좀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 이 점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는 주차 문제가 좀 있어요. 생각보다 이 차가 전장이 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랜저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전폭이 원래 순정은 2m가 안 넘는데 이 차는 타이어 세팅이 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연장 휀다를 써서 2m가 살짝 넘습니다. 차 중에 2m 넘는 차가 많지 않아요. 저는 운전을 그래도 꽤 했었던 사람이라서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지만 일단 저희 와이프는 못하고요. 저희 가족들도 야 이거 못하겠다 라고 말을 해주셨거든요. 심지어 이게 너무 옆으로 튀어나다 보니까 되게 좁은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나마 전장이 짧아서 저는 그래도 좀 편하게 운전을 하고 있다. 전고 자체도 터가 살짝 안 넘기 때문에 못 가는 주차장은 없다. 요 정도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단점으로는 이 차를 구매하고 집에 오면서부터 처음 느꼈던 단점인데 풍절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차가 생각보다 정숙성이 좋아요. 파워트레인이 좋단 말입니다.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갔는데 이 차가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냥 앉아보면 디젤차나 웬만한 가솔린 이제 좀 싼 차 같은 경우는 의자에서부터 진동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지프 랭글러는 진동은 잘 안 올라와요. 근데 문제는 겁나 시끄러워. 근데 이거는 제가 파워탑이라서 시끄러운 게 아니고요. 제가 하드탑도 타봤거든요. 하드탑도 시끄럽습니다. 풍절음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저 옆에 사람이랑 말을 할 때 굉장히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터널 같은 데 지나가면 장난 아니고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솔직히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너무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타고 나서 습관 중에 하나가 타자마자 노래를 빵빵 틀어놓습니다. 심지어 랩 같은 거 막 저음 막 강한 거 둥둥둥둥 이렇게 울리는 음악을 틀면서 감성 있게 가면 그나마 좀 괜찮거든요. 근데 나는 평소에 음악을 즐겨 듣지 않는다,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그냥 운행만 한다 라고 하시면은 이 풍절음 소리가 상당히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점으로는 당연히 지프 랭글러는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통풍 시트 없고요. 전동 시트 없습니다. 물론 지금 나온 신형 랭글러에는 전동 시트가 들어갔는데 가격이 8,000 거의 400만 원이 되죠. 파워탑을 사려면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졌고요. 그래서 옵션의 부재를 제가 마지막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컵홀더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미국 차는 보통 컵홀더가 많은 편인데 지프 랭글러는 컵홀더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컵홀더를 장착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뭐 옵션의 부재라고
차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가 그래도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습니다. 물론 차선 이탈 방지 뭐 이런 거, 차선 유지 보조 같은 건 없지만, 제가 이 옵션의 부재를 단점으로 꼽을까 말까 고민을 했던 이유는 사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그냥 유튜브에다 지프 랭글러 튜닝만 쳐보셔도요, 어마어마하게 튜닝하신 분들 많아요. 막 실내 막 야 이거 의자가 좀 불편한데 의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디자인 인테리어 너무 구닥다리 아니야? 다 바꿀 수 있어요. 다 바꿀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이 실내 바꾸는데 한 4,500만원 들고요. 심지어 여기 내비게이션 마음에 안 든다? 카로부터 바꾸면 돼요. 그거 2,300만원 들고요. 나 사이드 발판 올라오기 너무 힘들어. 전동 사이드 발판 한 200만원 주고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옵션의 부재는 다른 국산 차들과 비교해서는 현저히 떨어지는 옵션이지만, 내가 돈이 좀 있다, 나 돈 쓸 수 있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단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통풍 시트 달 수 있거든요. 전동 시트도 달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내가 돈만 있으면 단점은 아니지만, 저는 솔직히 그거 자체가 단점이라고 보거든요. 왜 우리가 돈이 많으면 저는 솔직히 G바겐 샀죠. 근데 돈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으니까 랭글러를 산 거라서, 그래서 마지막 단점으로 옵션의 부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지프 랭글러를 실제로 제가 타보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패밀리카로서도 한번 타볼 테니까요, 그때 또 느꼈던 장단점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